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의 제7위입니다. 오늘은 부안해동하고 일희일비 하시는 또 그렇게 가치 투자를 하셔라 해도 당장에 내 주식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그걸 못 버티는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아,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딥시크랄지 뭐 그룹 3랄지 여기 대해서 최종 승자는 일론 머스크의 그룹 3가 될 것이다. AI 전쟁이 될 것이며 엔비디아의 딥스크의 타격과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오히려 좋아 기회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수개월 전 올 초 아니 내년 작년이죠. 작년 초랑 재작년 후반에도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주식이 많이 미국 주식이 내려갈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씩 이 달걀 이론을 통해서 조금씩 모으라고 했어요. 그한 방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도 하고요. 예, 자 미국 주식의 하락과 투자 적긴데 그냥 적기는 뺐어요. 현대 티라미수케하는 테슬라가 40% 이상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빅테크가 무너진 이유. 미국은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초나 재작년 말에도 얘기했듯이 채권이죠. 미국은 단기 채권, 즉 어, 바이든이 그 대선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단기 채권으로 그때 땜빵식으로 미국을 굴러가게끔 채권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적 완화, 양적 완화 이런 걸 통해서 달러를 천문학적 돈을 풀면서 어떻게든 주식을 잡으려고 했고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를 잠깐만 잡으면 돼. 앞으로의 미래는 몰라. 그런 것들을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엄청난 투자와 감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그때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걸 만들어가과 동시에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AI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거 엄청난 미래의 먹거리 대해서 엄청난 투자와 동시에 감축은 뭐냐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그렇게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엄청난 재정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미군들을 뺄 수밖에 없는 거야. 유럽에서 우리 뺄게. 뭐해서 야야 철수할게. 우크라이나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 지원할 거 없어. 그리고 돈 갚아. 700 몇 주를 갚으라고 바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고 그거를 광물로 바로 현금화 시키는 거죠. 왜냐 미국이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우수수수수 전부 다 자르고 있죠. 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철밥통이라고 했던 공무원들이 능력 없고 놀고 있으면 그냥 목을 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만회하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한국을 통해서 투자해달라. 조선소랄지 이런 거. 이제 그게 한국이 이제 이러니까 지금 마탱이가 갔으니까 한국이 야 그러면은 우리 거라도 조선 쪽으로 우리의 이지스함이랄지 뭐랄지 구축함이랄지 뭐 잠수함이랄지 만들어 줘. 그 갖고 자기네 그거를 헌법을 고친다는 등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첫날부터 그다음에 관세 그래서 관세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린란드는 우리 거 뭐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그린란드 광물과 우크라이나 광물과 함께 그린란드 우리 거 그다음에 관세를 막 때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갈 때까지 갖고 위기에 있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사우디와 친해질 유저, 그리고 우리가 석유를 할게, 그 다음에 이 마약과 치안 불안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몰락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로 통해서 소비자가 돈이 없으니까 소비 안 한 것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마약과 치안 불안이 오니까 갤럭시 아니 이게 아이폰 매장에서 그냥 와갖고 그냥 돈을 아이폰을 다 가져가. 그런데도 냅둬. 이게 바이든 정권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안이 불안해짐으로써 부동산이 몰락하게 됐고 거기에 악순환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당근이라고 하잖아 방금. 그 악순환에 악순환을 더했다 바이든 때. 그래서 미국은 그 단기 채권과 함께 수많은 그러한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미국은 관세 및 그다음에 이민자를 돌려보낸다는 등 막고 이런 게 극도로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중국의 자본이 미친 듯이 뭐 캐나다를 잠식했듯이 노른자 땅은 중국 짱깨끼들이 해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야 너 못 하게끔 그런 법을 빨리 미국도 늦었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위기는 곧 기회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코스탈리는 4가지를 중요시했습니다. 돈. 현재 모든 투자는 빚으로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스탈리도 내가 빚을 샜더니 끝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혹여나 내가 뭐 비트코인이랄지 미국 주식이랄지 이런 거에 투자할 때 대출을 하거나 누군가의 돈을 꿔서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대출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지인에게 300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끝은 안 좋았어요. 왜? 엄청난 부담감. 이거 무조건 이익이 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저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제가 또 산 증인이네요. 또 생각. 내가 생각하고 투자할 적기라면 옳던 그르던 그게 잘못된 정보든 아니든 행동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꿈을 꾸고 있고 생각은 많이 해요. 나 옛날 때 그거 생각했는데. 근데 행동하는 사람이 실패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패는 아무나 주어진 자격이 아니고 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생각을 시도했을 때 실패도 주어지는 자격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드디어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데이터, 정보,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행운을 맞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중요한 거는 인내입니다. 그 유명한 짤 있죠. 그 명언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2년 뒤에 눈을 떠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인내와 코스탈리니의 달걀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야, 내가 이 달걀 이론에 정말 싸게 샀다라면 너 그냥 잊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늘도 갑자기 화살표로 빨간불과 파란불을 보고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투자하고 100%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다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40%를 테슬라가 때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 저 새끼 개새끼 하면서 주식을 뺍니다. 그러면 40%에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고 생각 좀 하라고 수차 말했고 위기는 온다.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투자해야 할 적기는 누가 알려줄 수 없다. 당신이 하면서 돈도 잃어가면서 깡도 차면서 경험을 쌓아라. 그러면 4번째로 그 경험과 인내와 생각과 그 돈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달걀을 했을 때 큰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 행운은 끝까지 개긴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도, 사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파는 시점도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코스탈린의 달걀 이론을 보면은 이 A에서 빨간 걸로 할까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E가 있고 F가 있네요. 자, 여기를 어깨라고 합니다. 여기를 무릎이라고 하죠. 이 바닥은 이 꼭대기, 머리카락 꼭대기, 머리는 지하 30층의 이 바닥은 어쩌면 100층이 될 수도 있는 이 바닥은 신 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러면 달걀 이론에서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예금 인출을 하면서 채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렇다 쳐도 야 주식이 갑자기 떨어지네, 야 안전자산으로 가자, 갑자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눈에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지금 40% 떨어졌죠?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 2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뭐 1, 2년이 될 수 있어. 그런 걸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면서 갑자기 보유자가 급감합니다. 주식은 하락하고 군중 심리에서 군중들은 서서히 개미가 깡통을 차면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신문이랑 이런 데는 아니 뭐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전화질이야, 아씨 뭐 나 대출 돈 없어요, 대출하지 말라고 아까 말했어. 내가 뭐이서 건방지게 신용이 좋으니까 자꾸 대출하라고, 대출 안 하고 내 돈으로 투자할겨. 이 씨발 대출 하지 마세요. 좆됩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현재 여기까지 왔다 보시면 쉬울 겁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여기라고 보면 됩니다. 좆됐어 씨발. 미국 주식은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 왜 이래 하고 이탈하고 있고, 빅테크 왜 이래 이탈하고 있고, 뭐 AI 발전이 왜 이래 이탈하고 있고, 아이언큐, 구글, 양자 컴퓨터 왜 20년 뒤라고 왜 이래 갑자기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 채권 매도, 지금 부동산 미국과 우리나라가 난리 났죠. 지금 뭐 특정 지역을 뭐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반절 이상이 깎여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안 팔려요. 채권적 매도. 사람들은 팔려고 하지만 사려는 자는 없어요. 왜? 금리가 인상됐거든요. 빚을 얻으면 6% 이상을 내가 이자로만 내야 하는데 누가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그 돈은 서서히 채권이나 혹은 금,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금값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주식이 회복하려는 그 찰나에는 떨어질 겁니다.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같이 뛸 수도 있습니다. 같이 뛸 때도 있었고 같이 하락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왜? 정말 위기의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주식 하락에 막바지는 투매랍니다. 거래가 갑자기 막 여기저기 투매라는 거죠. 야 실적이 안 좋대, 뭐 어때, 뭐 한대. 소심파 저 같은 사람이죠. 코스타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소심파는 당신들입니다. 조금씩 계좌를 나눠서 7가지 계좌를 나눠서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이때부터 매수해. C에서 매수를 하란 말이에요. C에서. C라미스케가 아니라 C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환율은 고환율이고 금리는 완전히 저점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옵니다.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씨가 말랐어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이때만을 몇 년 동안 기다려서 현금화
해서 절대 다른 데가 안 쓰고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소신파는 이때도 이 C에서 D, E까지 거쳐서 계좌를 1, 2, 3, 4, 4개의 계좌까지 쓸어 담습니다. 혹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7개 계좌로 이때 쓸어 담습니다. 끝을 모르니까 담어 아우 여기 밑바닥인가? 담어 올라가. 그러면은 처음 계좌는 이야 기분 좋다 본전이네. 몇 퍼센트 수익이네. 20% 수익이네. 40% 수익이네. 40% 20% 뭐 이렇게 해서 본전이네.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현금화, 여기서 현금화, 이 가까운 걸 팝니다. 얘를 파는 게 아니라 5, 4, 6, 3 계좌는 놔두고 가까운 계좌를 수익이 났네 하고 다 이 한 계좌도 이 1계좌와 7번째 계좌를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는 터집니다. 와 개나 소나 지금 돈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갖고 예금 입금 주식을 삽니다. 성숙 이 기간 동안 부동산 매도하지만 그리고 갑자기 매도합니다. 주식 상승 과열 거래 폭증이 일어납니다. 이때 마지막에 있는 633 뭐 이런 여기에서 한 뭐 10배가 올랐다는 등 5배가 올라도 운 좋으면 100배가 올랐던지 분할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꺾인 실점에 청산을 하는 시기가 이 정도가 됩니다. 청산하다가 갑자기 떨어지네. 막 그다음에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게 또 뭐 갑자기 인상되고 뭐 긴축 정책이 막 전개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돼. 갑자기 그러면 전량 매도를 하고 현금화합니다.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게 코스타라니의 달걀 이론입니다. 예, 후원 계좌는 이거고요. 자, 그러면 이 달걀 이론과 7개 계좌를 나눠야 하잖아요. 첫 번째 계좌는 장기 투자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아까 이렇게 1번이잖아요. 이게 1번. 이렇게 있을 때 1번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서 이 정도 수익에 파는 거니까 초장기예요. 왜? 이 꼭대기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20% 수익이 났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40% 수익이 났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 투자하는데 겨우 20%야? 그럼 올리세요. 50% 수익이 났어. 파는 거야. 100%? 뭐 80%? 뭐 100% 이렇게 팔고 어느 정도 팔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 뭐 개판 나야. 지금 현재 여기잖아. 뭐 갑자기 막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 전쟁이 나고 뭐 어쩌고 지금 현재 여기에 왔단 말이야. 이만큼 떨어진단 말이야. 쭉 여기서 떨어질 시기. 그럼 여기 지금부터 슬슬 사놔야지. 첫 번째 계좌로 5% 비중으로 4% 운영할 건데 두 번째 계좌로 3%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요. 6번 계좌는 4% 하락시. 지금 이미 4% 때렸네. 그럼 지금부터 사는 거야. 장기 투자로. 이거 포인트를 왠지 이번 건 2년 정도 갈 것 같아. 그러면 포인트를 2배로 올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걸 5%, 10%, 20%, 40%, 50%, 60%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번 짧아?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셔도 되고. 가치 투자는요. 그 기업들은요. 최소 5년에서 20년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기가 길어야 5년 정도 돼요.
정말 20년 정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투자는 요즘에 드물죠. 10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를 제외한 다른 거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것들을 해라. 그러면 100배 내지 이것들을 한다. 똑같이 이 7가지 계좌를 비트코인에도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투자할 게 금이라겠습니다. 이 금은 희소성,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싸그리 담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금 없어서 난리가 났다. 그리고 이것도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보다 뭐를 가치 있게 봤냐면은 다이아몬드야. 근데 인공 다이아몬드가 성분이 똑같아요. 이거 뭐 성분 분석해갖고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분석하지 않은 한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희석성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은 이 보석이라는 다이아라는 희소성과 왕자를 탈환을 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금값은 보석값이 될 것입니다. 왜? 인공으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연구해 왔지만 이 금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혹 만든다면 빨리 파세요. 못 만들어요. 연금술사가 와도 금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희소성, 그 다음에 화폐, 루피가 인도의 루피, 중국이 비트코인이 금으로, 그래서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올랐고 더 오를 것입니다. 금을 빨리 보유하지 못했다라면 안타깝죠.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에요. 주기가 있고 반감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끝이 도래하는데 이게 아마 1400만일 거예요. 1404, 1000 뭐 몇만인가 일 건데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다.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왔는가 보다. 앞으로 그 시대가 오면은 끝이 오려면은 시간이 있고 그 반감기에 계산하면은 약 100배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최소한 전쟁에 나고 뭐 이런 거 뭐 위험 이런 것 때문에라도 뭐 시간이 딜레이가 있고 빠르건 이런 건 차이가 있어도 오를 것이다. 최소 20배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올인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20%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라도 7개 계좌로 나눠서 투자하시라. 다른 거 뭐 정크 코인을 사든 뭐 민코인을 사든 뭐 다른 거 솔라라를 사든 뭐 이더리움을 사든 리플을 사든 당신들 마음이에요. 하지만 20%는 보유해라. 금도 보유하면 좋은데 금은 막 수백 배, 수십 배까지는 아니다. 앞으로 많아야 엄청 올랐기 때문에 3, 4배다. 그럼 가급적 이 돈이네. 여기다 투자하자.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어도 돼요. 언젠가 올라가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을 이기냐 이거지. 금인 유지일 거다 아마. 혹은 조금 넘을 것이다. 왜? 우리는 주식이 최소 가치 투자는 10배에서 100배 바라본다. 비트코인은 민코인 같은 경우는 정크코인 같은 경우는 치자코인 같은 경우는 100배에서 많게는 10,000배까지도 바라본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양자 컴퓨터 구글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좀 기술 발전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도 이번에 14%인가 뭐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엔비디아 끝난 거 아니야? 걱정하지 왜? 미국에다가 AI를 전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디야. 또 뭐 한다? 로봇도 만들고 또 뭐 비트코인 공장을 싸그리 만든대. 그러면 미국만 하냐? 아니다. 한국도 언젠간 할 것이고 또 어디다 해?
막 중국도 씨발 우리 금만 먹을 게 아니라 비트코인 해 말아. 늦었지만 하자 하는 순간 근데 안 팔 거야. 그럼 희소성도 올라가네. 뭐 인도랄지 하겠지. 뭐 유럽도 하겠지. 하고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은 지금 10% 떨어졌어? 세일 기간이네. 더 떨어지면 또 땡큐. 지금 달걀이로 사드릴 때다. 조금씩 계좌를 나눠서 1, 2, 3, 4, 5, 6, 7까지 나눠서 이 퍼센트리지는 당신이 정해라. 40% 테슬라가 빠졌디야. 야 이미 7개 가지까지 한 방에 오예 지금부터 시작. 뭐 더 빠져도 오히려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러면은 이 미국이란 땅에서 이것들 투자할 건데 가시라 이거예요. 투자하시라. 그 다음에 트럼프가 조선서 조선서를 지금 떠들고 있죠. 이거 미국에서 가는 거 우리나라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게 발주를 늘려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 야 이지스함, 야 항공모함, 야 잠수함 좀 만들어줘. 중국 견제해야 돼. 땡큐 베리 마치. 조선서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하나도 조금 막 조선소를 살라고 지금 눈독 들이고 있고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조선소도 마찬가지지만 빵산,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에로, 풍산, 기타 등등 뭐 카이랄지 기타 등등 수많은 지금 뭐 K9이랄지 자주포 난리 났죠. K2 난리 났죠. 세계 방산이 우리 또 현물을 눈독 들이고 있고 와우. 아이언돔을 뛰어넘는 기술력. 이젠 한국 방산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세계 2위 넘버 2가 될 그 수출이요. 수출을 먹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다음이겠죠. 미국은 비싸서 근데 성능은 조금 그린데 돈은 수배 차이 나는 한국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능가하는. 마지막인데요. 아리백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현 정권이 아리백을 몰라가지고 좀 낭패였는데 이 아리백에 투자하셔야 앞으로의 10년을 장기 투자할 때 지금 아리백 괜찮은 회사 뭐 있을까? 물론 원전도 투자하셔라. 원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안 좋은 점 한국 리스크, 전쟁에 대한 리스크, 주주에 대한 리스크, 기업 분할에 대한 리스크, 주식 쪼개기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세력에 대한 리스크. 이 리스크가 해결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이걸 해결해 준다면 그럼 말이 혹간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절대 빚은 지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돈으로 아리백에 10년을 미래를 맡기고 100배 갈 걸 생각하면서 투자하셔라. 단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셔라. 이 아리백도. 앞으로 세상은 지금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 딥시크가 아니라 글록3인데 챗GPT와 함께 무슨 이미지 생성 동영상 난리가 났죠. 웹툰도 만들어질 세상에 AI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2025년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습니다. 2025년에 대격변이 왔다. 근데 대격변이 올 때는 우리는 대격변인지 모른다. 왜? 개구리가 서서히 익어가듯이 우리는 그 핵심 노린자 땅에 있으니까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수많은 블로그 혹은 유튜브 동영상 이 모든 것을 글을 짜주고 하는 건 챗GPT나 글록3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맛집이랄지 수많은 컨텐츠로 돈을 버는 시대가 왔고 누군가는 하루에 수백만을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어? 씨발놈들 이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컴퓨터나 못해 핸드폰만 할 줄 안다면 터치폰 설치할 줄 알지 않아요?
그냥 챗GPT나 글룩3는 수수료 무료야. 조금 성능은 딸리지 마. 그러면 난 챗GPT를 유료화해서 하루에 아니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투자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통해서 수익화하는 것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가 영원한 나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AI를 통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알바들은 AI 로봇과 그런 것으로 대체될 것이고요. 심지어 배달도 지금 여기에서는 AI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짤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정권에 오실 그 양반이 AI 이 산업화에 힘을 쓰겠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거기에 깔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물결에 우린 보드를 타고 서핑보드를 타고 세상의 물결을 파도를 타면서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장 확률 좋은 것들을 지금 시기적기가 왔다. 한 이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만큼 40% 떨었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혹은 여기 수도 있어. 이건 내가 장담 못해. 하지만 지금 투자시키는 건 맞습니다. 분할해서 투자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좀 1, 2년 장기로 갈 수도 있어. 3, 4년 갈 수도 있어. 왜? 미국이 휘청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3%가 아니라 10%, 20%, 30% 이렇게 둬도 됩니다. 좀 늘려서 안전하게 절대 빚으로 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하도 주식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한 글자 써봤고 한 글자는 아니야. 그리고 떠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식뿐만 아니라 철권도 하고 있습니다. 철권은 옛날 때 좀 해서 후원 계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다. 철권 모드로 가야겠죠. 이렇게 따다따 어류겐 어류겐 아니고 쌈장이 쉰. 네, 철권도 하니까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경제자유 제이치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